자, 여러분 제5강 음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허수에 나타나는 방법이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수의 제곱근이다. 자, 좀 쉽게 얘기할게. 어차피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이렇게 허수라고 지정을 했었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A가 양수일 때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양수야.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루트가 됐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닐까? 잘 보세요.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봐보세요. 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봐.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라고 했지? 얘가 i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루트 3i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루트 3i는 결국에는 이 뜻이다. 뭐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서 이거 잘 보세요. 자, 두 개의 문자를 곱했더니 마이너스가 빠지면서 루트 AB가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이런 느낌이야. 자,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게.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자, 루트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 여기가 i.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안에 있는 거가 나오려면 i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루트 3i 이렇게 나올게. 그럼 다시 얘는 루트 몇이야? 루트 2i 이렇게 나오는 거 맞겠지? 그러면 우리가 봐봐. i는 i끼리 생각하고 얘 무리수는 무리수까지 같이 생각하면 얘네 둘만 곱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2가 될 거고, i는 그냥 i가 두 번이니까 i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i의 제곱은 뭐였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i의 제곱은 언제나 마이너스 1이다. 결론. 요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무슨 뜻이냐? 봐봐. 루트인데 이 박스 보이시죠? 이 박스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음수고 이 자체가 음수라면 얘 나올 때 무조건 마이너스를 치고 둘이 곱해질 수밖에 없다. 봐봐.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자, 둘 다 문자지만, 자, 마이너스를 치고 둘이 곱해지면 어차피 양수가 될 테니까. 이해 가셨죠?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좀 특이하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분모가 지금 분모, 분자 이렇게 있잖아. 분모, 분자. 이것도 설명 한번 해볼게. 되게 간단해. 자, 분모가 만약에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3이 있고, 근데 분자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얘를 한번 표현해 보래. 괜찮아요? 그럼 다시 무조건 루트 1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i로 꺼내라. 자, 분모의 유리화 배웠죠? 분모의 유리화. i가 있으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해봅시다. 얘가 있으니까 얘를 i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다시 여기도 당연히 i 이렇게 둘 다 곱해줘야겠지. 하나만 곱해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i 제곱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가 될 때, 그럼 다시 써보면 얘는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고, 간다. 루트 3, 루트 2,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i가 이렇게 붙겠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 다시 얘가 얘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루트가 있으면 둘은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감싸줄 수가 있지. 모두가 다, 위아래가 다. 각자 하지 마시고 다시 합쳐줄게.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 i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처음부터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보면 됐어요? 이런 느낌도 괜찮아. 그런데 얘를 문자로 다시 넣어보면 간다. 얘를 보세요. 얘를 지금 얘가 b라고 했고 얘를 a라고 했어. 자, b는 음수고요. a는 양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얘네들의 결과는 결국 이거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오케이? 결론 다시 봅시다. 결론 문자일 때 둘 다 음수일 경우 둘을 곱했을 경우는 언제나 마이너스를 치고 루트가 된다. 이제 빠르게 습득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이런 꼴이 됐다라는 것은 다시 할게. 얘가 이런 꼴이 됐다는 것은 b 자체가 b가 음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가 음수구나라고 생각해도 돼. 사실은 여기서는 a가 0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자가 0이어도 어차피 똑같이 0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둘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더라라고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허수 단위 i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마이너스는 그냥 끄집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끄집어 나오세요. 루트 2i로 끄집어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루트 5i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루트 25i. 근데 25는 5에 대한 제곱이니까 5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허수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내시면 뭐 너무 쉽게 문제를.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아직도 제곱근을 좀 이해를 못한. 자, 뭐뭐의 제곱근 한번 해볼게. 여러분 잠깐 이거 한번 해볼게. 제일 쉬운 것부터 해볼게. 4의 제곱근. 자,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해. x를 제곱했더니 4가 되었습니다. 4가 되었습니다.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구하라는 거야. 숫자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4가 될 수 있는 건 정답 뭐겠어요? x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니까 뭐뭐의 제곱근 하는 게 외운단 말이야. 어떻게? 루트 치고 풀마 붙인다. 이렇게 그냥 외우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외워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건 x를 제곱해서 는 4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풀마 루트 4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빠르게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연습을 하지만 어찌됐건 기본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x를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풀마 4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냈다 그냥 뭐뭐의 제곱근 그냥 여기다 루트 치고 풀마 붙여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얘는 무슨 뜻이야? 이거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간다. x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럼 결국엔 얘는 뭐가 되는가? x가 되는 거는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근데 지금 마이너스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거는 지워주시고 바깥에다가 i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다시 이것도 어떻게? 풀마 루트 4i가 되겠고 이것은 다시 4는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풀마 2i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뭐뭐의 제곱근을 구하라.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바꾸라고 그랬죠. 괜찮죠? 이런 형태로 바꾸라고 했죠. 자, 지금은 좀 천천히 해봅시다. 자, 다시 마이너스가 있으면 i로 뒤로 꺼내주라고 했죠. 그러면 루트 2, 루트 3, i 이렇게 꺼내주시고 다시 얘는 둘은 곱할 수가 있으니까 루트 6i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이것도 루트 6i 똑같은 겁니다. 위아래 똑같은 거야. 자, 요 문제 봐야죠. 둘 다 마이너스일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이너스는 i로 나와야 되고 여기도 i로 나와야 돼. 그럼 다시 말하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 맞겠지? 그러면 다시 문자는 뭐야?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허수는 허수끼리 가면 곱했고 i에 대한 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된다. 됐죠? 그리고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뭐라고 했죠?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수 있는 결과는 뭐다? A가 음수고 B도 음수인 경우가 요 느낌으로 살린다. 뭐 가장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연습하시면서 구구단처럼 빠르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자,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i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i가 나와야 되고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다시 분모의 유리와 i를 한 번씩 곱해주세요. 그럼 얘는 앞으로 넘어갑니다. 됐어? 그럼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돼서 3분의 2 i는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Understand? i는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 팁 이거. 자, 루트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허수가 존재하므로 얘를 둘이 이렇게 곱하지 말아라 라고 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i를 빼주고 i를 빼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처럼 안 틀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시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 봅시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풀어볼게.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둘을 곱했을 때 이런 형태가 만족한데 그러면 아까 외우라고 했잖아. 외워? 그냥 받아들이세요. 계속 왜 양수라고 하냐. A가 음수고 B가 음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A가 음수고 B가 음수다라는 힌트를 여기서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이제 절대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괜찮지? 절대값은 기억하시죠?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면 나올 때 마이너스를 치고 나온다. 외우셔야 돼요. 자, A가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를 치고 나온다. 자, 얘네 둘을 더해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치고 나온다. 괜찮죠? 자,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적으시고 B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치고 나온다. 이렇게. 자,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P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럼 B, B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A.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힌트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간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되겠지. 알겠죠? 자, 60페이지에 보면 자, 1차 방정식의 풀이. 우린 1차 방정식을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했지만 약간 고등학교식으로 좀 바꿔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죠. 가장 단순한 거 여기. 이거의 풀이를 한번 봅시다. 이게 풀이가 무슨 뜻이냐면 봐봐. A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A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2x는 4 이런 걸 한번 봅시다. A가 0이 아니죠. 그럼 얘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x는 2. 다시 말하면 그냥 얘처럼 할까? 얘처럼 2분의 4 이렇게 a분의 b 이렇게 그냥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시 a가 뭐가 된다고? a가 0이야. a가 0이야. 그럼 0 x는 뭐 5라고 칩시다. 이런 거잖아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a가 0이면 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없다?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없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둘 다 0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건 항등식이죠. 이렇게 둘 다 0이면 x에 무엇은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죠.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단순하지만 문제를 물어볼 때는 좀 복잡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 알겠죠? 다음. 절대값을 이용한 문제풀이다. 이거는 1차 방정식에 이제 해를 구하시오 하는 물어보는 건데 봐봐. 자, 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문자가 양수면 그대로 나와라, 음수면 마이너스로 나와라.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말고 그냥 문제풀이로서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봅시다. 이거보다 더 쉽게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절대값 x 그냥 이것만 할게. 는 2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 됐죠? 그냥 는이라는 건 좌우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을 구하라는 게 지금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겠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x는 플러스 2도 괜찮지만 마이너스 2도 괜찮아. 그래서 정답은 풀마 2가 돼. 여기까지 가시죠? 풀마 2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풀린다는 것은 언제나 여기가 절대값이 풀리면서 풀마가 붙는다 그 뜻입니다. 그럼 좀만 응용해 볼게. 좀만 응용해 보겠습니다. 요 느낌.
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뭉탱이 자체를 별표라고 치면 별표는 4. 그럼 별표는 결국에는 풀마 4. 그럼 별표는 다시 또 x 플러스 2는 풀마 4. x는 한 번씩 갑시다. 2 플러스 4니까 6 하나, 2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냐? 절대로 안 되지. 왜냐면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이게 붙어야 된다. 이게 붙어야 된다. b값은 언제나 양수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가 좀 이거를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 절대값만 나왔다 하면은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어. 잘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좋습니다. x는 절대값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편하게 생각할게. x가 될 수 있는 건 이건 어차피 절대값 마이너스 5니까 어차피 절대값 마이너스 5는 5입니다. 그냥 5야. 그러니까 정답은 x가 될 수 있는 것은 풀마 5가 되더라. 됐죠? 어차피 이건 5가 나오는 거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풀마 5가 돼. 그러면 다시 이게 플러스라면 어떨까? 플러스여도 x는 풀마 5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결론이 뭐냐? 얘가 마이너스는 이 자체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그냥 둘 다 절대값이면 x는 둘 다 절대값 풀리면서 풀마 붙여서 그냥 이거를 gx라고 할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그럼 이건 gx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그냥 둘 다 절대값이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풀마를 붙이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절대값일 때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자 이것만 포인트. 얘가 문제에서 힌트를 주는 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0이 돼야 되지만 반대로 여기도 0이 되어서 x가 무수히 많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할게. a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a는 3이 돼야 돼. 이거는 a는 3이 돼야 하고. 그럼 이건 a는 9가 되는 거니까 풀마 3이 되는 거야. 그럼 둘의 지금 공통점 누가 되겠어? 당연히 플러스 3. 정답은 a는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절대값 어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값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숫자가 딱 박혀 있지. 자, 그럼 이걸 뭉탱이로 그냥 별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좀 더 능숙하게 해보면 절대값이 풀리면서 풀마가 붙는다고 했죠?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절대값이 풀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적을게. 자, 절대값을 푼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절대값을 푼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을 먼저 하세요. 그럼 이거 1 넘기니까 x는 1 풀마 2가 되는 거고 하나씩 1 플러스 2는 3. 다시 x는 1 마이너스 2는 s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해결됐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방정식처럼 하나의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이때는 절대값을 어떻게 풀 거냐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풀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는 반드시 구간을 나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1번 뭐가 되냐면 자 절대값을 푼다. 근데 절대값을 풀려고 했는데 다른 거가 생각이 났어. 바로 뭐냐면 여기가 숫자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다시 말하면 하나의 미지수를 갖고 있다. 미지수를 갖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절대값을 풀 거냐?
다시 구간을 나눈다. 무슨 구간? 이 절대값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은 플러스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구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x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이 마이너스 3이 되면 이게 0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자, 여기다 적을게.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숫자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때? 1 나오고 그다음에 3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뭐 3 나오고 어쨌든 이거보다 크면 무조건 이 자체는 양수가 되는 거 맞겠지. 됐죠? 이거일 때 이 자체는 이 절대값은 언제나 뭐다? 양수이다. 이 자체가 양수는 어떻게 나오지? 그대로. 양수는 그대로 빠져나오게 돼. 그래서 이 구간일 때, 자, 구간을 정했습니다. 이 구간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x 플러스 3, 여기가 플러스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는 갑니다. 그대로 할게.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불렸어. 그럼 얘 넘기니까 어때? 없어지는 거 맞겠지? 그럼 다시 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맞아? 이건 안 맞지. 무슨 말이냐면 간다. 이렇게. 이 구간일 때는 해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이 뭐겠어? 이거의 반대겠지. x가 뭐라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라는 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이 자체가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치고 나온다. 해볼게.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가 치고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x 플러스 3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를 치고 나온다. 이 구간일 때는. 됐죠? 그러면 다시 이거는 x 마이너스 1. 자, 한 번씩 정리할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 넘겨줄게. 얘 넘겨주고 얘 이렇게 넘겨줄게. 그러면 다시 이거는 2x가 될 거고 이쪽 넘어갑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x가 마이너스 1이 이 구간 안에 속했어 안 속했어 이걸 확인해야 돼. 안 속했지. 안 속했기 때문에 얘도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라고 했다? 얘는 해가 없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가리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16번. 절대값이 두 개가 있을 경우. 오케이. 이때는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구간을 굳이 나누지 않아도 돼. 구간을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구간을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한번 구간을 나눠볼까? 우선은 나누지 맙시다. 어차피 나중 이야기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서 여기는 뭐 2가 곱해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둘 중에 어느 거든 그냥 풀말을 붙여주면서 절대값을 푼다. 이해가시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절대값을 푼다라는 개념이야. 뭐 어떻게 절대값을 풀 거냐? 자, 이렇게 절대값을 풀겠지. x-3은 자, 2 가로 열고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지금 절대값을 그냥 풀었지. 자, 선생님은 여기다가 풀말을 붙여주고 싶어. 선생님은 또 여기다가 풀말을 붙여주고 싶어.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디다 붙여주든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플러스부터 한번 해보면 x-3은 다시 2x 플러스 2가 되겠고 다시 얘를 넘겨줄까? 그냥 편하게. 그럼 이건 x가 되겠고 얘를 넘겨주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를 구했고 다시 마이너스로 갑시다. 그러면 x-3 마이너스 2x 아이고 는이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얘 넘겨줄게. 그러면 3x는 1 x는 3분의 1 하나 둘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의 절대값이 는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아무 숫자가 없을 때 이렇게 그냥 한쪽에다가 풀말을 붙여주는 개념이었다.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 절대값을 푼다.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푸는 거는 보통 이런 느낌이었잖아. 자, 같이 외워봅시다.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숫자 또는 이렇게 생기고 됐죠? 이런 느낌이었잖아. 또는
이렇게 생기고 뭐 2x 그럼 이때는 구간을 정한다 그랬었죠. 여기까지 배웠어.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절대값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 자, 이거는 정석대로 가셔야 됩니다. 절대값을 푸는 정석. 절대값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절대값을 푸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간을 다시 정할 줄 알아야 돼. 여기다 다시 해볼게. 어떻게 정할 거냐면 구간 갑니다. 여기가 지금 0이 되는 순간이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수직선을 한번 쭉 이렇게 그려보세요. 수직선을 한번 다 그려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을 적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구간을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요. 구간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수직선상에서 있는 모든 숫자들이 구간을 다 형성을 해서 구간을 정하게. 첫 번째 구간은 뭐가 되냐면 얘를 보다 작은 숫자. 첫 번째 이게 1번 구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간은 얘를 포함하고 뭐 얘를 포함해도 되지만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가 두 번째 구간이 되겠어.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은 얘를 포함하면서 이쪽으로 간다. 이걸 세 번째 구간. 이거를 표현을 하면 이 모든 구간 속에서 이 절대값은 어떻게 풀릴 거냐를 경우를 정한다면 모든 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연습입니다. 간다. 첫 번째 구간이 뭐라 그랬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거일 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가 뭐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정도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3 이렇게 집어넣어 봐봐. 그럼 이 자체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면 뭘 치고 나온다고? 마이너스를 치고 나온다고. 한번 같이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를 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 자체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치고 절대값이 풀린다. 됐죠? 그거는 3. 이걸 한번 풀어볼게. 됐죠?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은 0 여기까지 해줄까 그냥? 그럼 마이너스 2x인데 2x 넘기자. 아니, 그냥 합시다. 마이너스 2x는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고 여기는 1이니까 마이너스 4 넘길게.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야.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여기 얘일 때 이거를 따라갈 수 있냐? 이거는 해가 아니죠. 왜냐면 이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텐데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나왔을 때 이때는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건 구한 다음에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인데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때는 안 돼. 자, 두 번째 구간은 뭐가 되겠지? 자, 두 번째 구간은 가운데 거 2번이 되겠죠. 2번 보세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이죠. 1보다는 작을 때. 자, 그럼 어떤 숫자 있을까? 뭐 가운데 숫자 0 같은 숫자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다시 또 봐봐. 또 특정 숫자를 집어넣게. 0, 0. 그럼 이 자체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때는 음수가 나오겠지. 음수. 이때는 양수가 나오겠지. 그럼 다시 첫 번째는 음수니까 어떻게 나온다고?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치고 나올게.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건 플러스니까 x 플러스 2는 3. 그대로 정리.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는 3. 사라지고 여긴 3이고 여기도 3. 둘 다 3, 3 끝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봐봐. 3은 3이다. 3은 3이다. 무슨 말일까?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여기는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언제나 참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정답 뭐가 되겠어? 정답은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숫자를 집어넣어도 참이 된다. 그러면 다시 결론 이쪽 내려와서 이거에 대한 해는 뭐가 된다?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 이것이 해이다. 됐습니까?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가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구간. x가 뭐일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대충 한 4 정도 집어넣어 볼까? 숫자 4. 4 집어넣으면 둘 다 양수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적을게. x-1 양수 나왔죠? 플러스 다시 양수 x 플러스 2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냐? 자, 그럼 이거는 2x가 되겠고 1이 되겠고 넘기니까 이거는 2가 되겠다. 그러니까 x는 1. 1이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정답은 안 되고 되고 정답은 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의 해가 이게 되겠대. 띠용. 오케이, 여기서 잘못했다. 세 번째 구간을 어떻게 잡아서 써야 돼? 3이 아니라 뭐였지? 미안, 여기 3이 아니라 1. 여기 3이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 맞네.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네요. 1은 들어가네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자, 얘하고 얘 합쳐주셔야 돼요. 합쳐주는 거니까 정답 맨 최종적인 결론은 마이너스 2 x가 1까지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다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는 1이 되는 거야. 그럼 둘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세요. 좀 어렵죠? 다시 처음부터 구간이 절대값을 풀려고 하는데 절대값이 지금 두 개나 있더라. 구간을 반드시 나눠야 된다. 구간 어떻게 나온다? 얘가 어떻게 나온다? 얘가 0이 되는 숫자가 있으면 뭐가 돼? 얘가 1이 되겠지.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그거를 그대로 적어서 구간을 하나, 둘, 셋.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해서 각각의 방정식을 풀어서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최종적인 정답을 끌어냅니다. 여기까지 연습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나오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많이.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푸는 방법. 이거 풀기 전에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거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자, 2차 방정식은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었던 거 기억하시죠?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되면 두 개의 식을 잡았다. 또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괜찮았습니다. 뭘 이용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계속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또 나왔을까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허수 때문에 그래요. 허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허수인지 합시다. 자, 이번에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뭐가 바뀌었을까? 빨리 캐치하셔야죠. 이거 바뀌었죠. 이거. 복소수의 범위에서 문제를 풀어라. 복소수의 개념은 뭐였지? 허수와 실수가 다 있다라는 게 복소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소수의 범위는 i라는 것도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 인수분해를 풀까? 3일 xx 대각선 3x x 4x가 떨어지니까 정답은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은 0. 정치면하면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지금 풀었단 말이죠. 뭐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맨날 하던 거지. 이런 거는 우리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5. 오케이.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 5라는 것은 x는 다시 풀마 루트 5y.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당연히 이 문제 다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우선 10을 양변에 10을 곱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여기까지 만드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근해 공식으로 가야겠죠. 간다. 어떻게? 자, 이렇게 적을게. a는 2, b는 3, c는 2. 간다. x는 쭉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ac 2 곱하기 2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다 정리합시다. 4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9에다가 이 8이 16, 16에다가 9를 빼시면 몇이죠? 마이너스 7인가요? 이렇게 정답이 되네.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당연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어떻게 된다? 뒤로 빼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됐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허수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 됐죠? 허근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허근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힌트가 하나 있어요. 얻어야 될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얻어야 될 힌트가 뭐냐면 어떤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냐면 자, 봐봐. 근해 공식이 언제나 여기가 풀마가 붙는 거 맞겠지. 다시 할게. 여기가 풀마가 붙는 거 맞겠지. 그러면 언제나 x는 블라블라블라에 뭐 똑같이 할게. 그냥 4분의 마이너스 3 풀마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괜찮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얘가 5가 돼도 괜찮고 뭐 6이 돼도 괜찮고 어쨌든 루트가 있어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i가 나오는 것도 풀마가 붙더라. i가 풀마가 붙더라.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근이 있는데 근이 만약에 어떤 근이 5-i가 근이야. 첫 번째 근을 찾았어. 그럼 무조건 두 번째 근도 5 플러스 i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거 풀마 그 다음에 i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한번 해볼게. 어떤 근이 이 근을 찾았더니 다시 5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왔다. 그럼 두 번째 근은 5 플러스 루트 3i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보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하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자, 문제 빨리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죠?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합니다. 이것의 한 근이 이거대. 두 실수 A, B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힌트를 뭘 준 거냐면 첫 번째 근이 1 플러스 i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 번째 근은 1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근을 이미 대놓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지금 정리를 했네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대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첫 번째 거 집어 넣으시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 넣고 여기를 이거를 집어 넣고 AB를 만들고 또 이거를 집어 넣고 이걸 집어 넣고 AB를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하십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잘 봐봐. x-2 x 플러스 1는 0. 다시 말하면 이거 풀어볼까? 이거 그냥 풀어봐. x제곱 한 번 해다고 쳐.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잖아. 괜찮아? 그리고 이거 근이 뭐지? 근이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요? 두 근의 합은 적을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그냥 a분의 c. 이게 그대로 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a를 구하고 싶으면 얘가 1이잖아. 그치? 1.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b인데 a라고 적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과 똑같아. 그럼 둘 더해보세요. 빨리. 둘 더하면 i 사라지는 거니까 2가 나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나 구하시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b는 됐죠? 둘을 곱하래. 그건 합차 공식이잖아. 그럼 1의 제곱 마이너스 i에 대한 제곱이 나오겠죠. 합차 공식이니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 더하니까 2. b는 2. 둘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아까 우리 근해 공식 한번 볼게요. 근해 공식 할 때 이렇게 블라블라 했을 때 봐봐. 잘 봐봐. 뭐 2 곱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5에다가 풀마 루트
루트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 박스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박스가 중요해. 이 박스만 생각하세요. 박스만. 잘 봐봐. 박스만. 이 박스가 만약에 그러니까 박스가 만약에 보세요. 박스가 여기 동그라미라는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박스가 만약에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박스를 뭐라고 할까? 별표라고 할게. 그냥 이걸 별표라고 할게. 그럼 별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나오지? 예를 들어봐. 그냥 예를 듣는 게 좋네. 별표가 만약에 여러분들 2라고 쳐봐. 2. 그럼 여기가 2라고 쳐봐. 그러면은 6분의 마이너스 5 풀마 2. 다시 말하면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양수니까. 아니면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아니, 0이 되면 안 되겠구나. 0보다 커야겠구나. 미안. 0보다 커야겠구나. 여기까지. 됐죠? 이해 가시죠? 0보다 커야만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 그리고 별표가 만약에 0이 되면 뭐가 나와? 그냥 이 풀마가 없어지면서 한 근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중근이 나오지. 중근. 됐어요? 근이 어찌됐건 중근이 나오죠. 근데 이 별표가 0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언제나 i가 붙겠지. i가 붙는다는 건 허근이야.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돼.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별표가 바로 들어가는 게 뭐죠? 이 별표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어떤 숫자가 나올 거냐만 구별을 한다면 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자체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근. 0이라는 거는 중근. 이거보다 작다라는 건 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근이 존재한다는 건 이거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까지 해결하시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하고 앞으로 판별식은 언제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의 완벽한 식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근을 판별하여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잘 보세요.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좀 읽고 들어가야 돼. 자, 근을 그냥 판별만 하라. 판별만. 판별이 뭐냐? 근을 구하라는 건 그 숫자를 구하라는 거지만 근의 판별은 뭐 몇 개가 있냐는 거야. 다시 말해봐.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x를 취했더니 17이 나왔고 17은 0보다 커. 그럼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 이 말을 지금 원한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알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 이 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뭐 여기 근의 판별은 큰 어렵지 않다고 보십니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A, B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 허근이라는 건 자, 2차 방정식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던가 중근을 갖던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던가. 허근은 근이 없다라는 거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야. 허근을 갖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했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돼. 자, b는 그대로 적게. b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에 대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a가 몇이지? 1. 그 다음에 c가 b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돼. 이것만 관계식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4a에 대한 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이렇게. 그러면 4 나누니까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보다 여기 있다. 이건 그죠?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이 k의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시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원한대. 그러면 다시 여기다 적을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다고? 0보다 크다고. 이 값을 구하든가 범위를 구하든가. 근데 이거는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다 어떻게 한다고? b가 마이너스 2k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a는 1 c는 k제곱 마이너스 2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그대로 정리할게.
4K에 대한 제곱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4K에 대한 제곱 플러스 8K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다시 사라지니까 8K가 있는 거는 K가 0보다 크다. 이것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습니다. K가 0보다 크다. 됐죠?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K가 0보다 더 크면 그러면 중근 여기다 적을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다 적을게. 15번. 중근이 될 때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중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중근이 되려면 얘가 지금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다시 같으면 되는 거고 같으면 되는 거고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근은 K는 0이 되면 중근을 갖습니다. K가 0이 되면 중근. 뭐 허근이 되려면 K는 16번.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려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K는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시면 끝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서 세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은 문제 써줄게. 이런 것들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근이 몇 개야? 중근 하나겠지. 중근 하나를 말하는 거. 다시 말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를 구해서 k를 구하라는 거야. 이건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따르게 안 할게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자, 이것이 실근을 갖고 저것은 허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하시죠. 자, 실근. 자, 아까도 나왔지만 실근이라는 것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중근도 실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 얘는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요. 다시 얘는 허근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는 음수를 만족해야 됩니다. 됐죠? 얘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만 정리한 것만 한번 써줄게요. 자, 첫 번째 이 식은 실근을 갖는 거는 K가 자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고요. 두 번째 얘 허근을 갖는 거는 K가 1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렇게 만드는 K의 개수, 정수의 개수니까 그대로 표현하면 자 1보다 1, 4가 있는데 1보다는 크고요. 4를 포함하고 얘보다는 작아. 여기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의 정수는 2, 3, 4가 있겠다. K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만 확실히 해서 문제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아까도 한번 했지만 뭐 이거 중학교 3학년 거 계신 단어 다시 할게요.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놓는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나도 상관없고요. 다 이것도 봐요.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치고 두 근의 곱에다가는 이렇게 쳐서 정리해도 상관은 없더라. 뭐 이런 정도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두 근의 합과 곱수는 항상 여러분들 외웠던 방식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공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알파 베타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어떻게 했지? 두 근의 합은 외웁시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5. 그러니까 이거 되겠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17번 문제 풀어봅시다. 17번 문제가 뭐였냐면 얘다 적어줄게. 그냥 17번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것도 안 외운 친구들은 또 어떻게 푸는 거지라고 이야기할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걸 안 외운 친구들은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알파 뭐 a 플러스 b 이걸 외우시면 돼요. 외워봅시다. 자, 이걸 외우면 돼. 이걸 외우세요. 제발 좀. 됐어? 그러면 지금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은 얘하고 얘만 남겨놓고 싹 다 넘기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올려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 다 이렇게 밑에 거를 해서 위를 외우시든지 아니면 그냥 한 방에 외우시든지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얘만
이건 마이너스 5잖아. 이제 이런 것들만 하나씩 이제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17번의 문제가 너무나 쉽게 풀릴 수 있다.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야, 문제는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죠. 그 대신 문제를 읽으라고 했죠. 자,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근데 새로운 두근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간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근이고 이게 두 번째 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근의 합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 그리고 알파 베타가 두근의 곱이 되는 거야.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계산 한번 해볼까? 두근의 합은 몇이야? 두근의 합은 몇이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다 정리하면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수는 여기 마이너스. 자, 이렇게 생긴 지금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그럼 해볼게. x의 제곱 어떻게 하고 있죠? 자, 같이 외웁시다. 마이너스 두근의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그냥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 이게 새로운 얘가 원하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 접어 넣으시고 여기 두근의 합 마이너스 3 집어 넣으시면 정답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0 33번의 정답은 이렇게 표현하시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인수분해는 곧 근을 갖고 있으면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 근은 모르니까 이거 그냥 0이라고 생각하고 근의 관계로서 근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근을 구하면 오케이. x는 1 플러스 루트 6. 오케이. x는 1 플마 루트 6이 나왔어. 됐어? 그럼 그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인수분해는 이거 0 다시 지울게. 인수분해는 자, 갑니다. x 마이너스 반대로만 그대로만 적어주면 돼.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한 번 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 끝난 거고 더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인수분해 안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한 근이 이게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3i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선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가 있냐면 반드시 여기 개수 여기가 1이죠. 개수가 모두가 다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된다는 거야. 거의 다 된다는 거야. 다만 이게 이제 i가 되거나 뭐 그런 숫자가 아니고서는 언제나 켤레근이 나온다. 됐죠? 그래서 다른 한 근을 구하라. 그냥 2 플러스 루트 3i 그냥 3i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냥 켤레근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볼래?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무슨 뜻이면 2대 3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근이 4면 두 번째 근은 6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근이 뭐 6이면 네 번째 근은 뭐 8이 되라 뭐 이런 얘기죠. 3대 4 아니구나. 2대 3이구나. 2대 3. 2로 약분하고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뭐 이런 특정 숫자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정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근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자 한다. 첫 번째 근을 2k라고 놓는다면 알파라고 할게. 그럼 두 번째 근은 당연히 3K라고 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K는 이미 있네? 그러면 A라고 놓을까? 이렇게 놓으세요. 첫 번째 거는 2A. 그 다음에 B라는 건 언제나 어떤 특정한 숫자가 곱해졌다는 거잖아. 그 곱해진 숫자를 너희들이 설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두근의 합은 이거니까 할게. 5는 두근의 합은 5A가 되는 거니까 A는 1이다. 그럼 다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두근의 곱이 1-K라는 거니까 두근의 곱이니까 두근의 곱은 몇이야? 6이지. 왜냐면 A에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K는 몇이 돼야 됩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쉬운 거를 뭐 굳이 왜 푸나 모르겠지만, 야, 두 근의 차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첫 번째 근이 예를 들어서 2라고 치면 두 근의 차가 2니까 두 번째 근은 4가 될 거고, 또 반대로 상관없고. 됐죠? 반대로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첫 번째 근은 뭐라고 하면 될까? 첫 번째 근은 또 K가 있으니까 첫 번째 근은 그냥 A라고 할게. 아니, 알파라고 할까? 그냥 알파. 첫 번째 근이 알파면 두 번째 근은 두 근의 차가 2니까 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해도 괜찮고 알파 플러스 2라고 해도 괜찮아.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는 상관없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두 근의 합의 관계.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누가 나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게 나와야 돼. 그럼 다시 2알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니까 넘기니까 0. 알파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0이고 이건 마이너스 2. 이렇게 끝나는 거죠. 두 근의 곱수는 몇이야? 두 근의 곱수는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a분의 c, k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 끝났나요? k는 마이너스 2였다. 똑같은 얘기죠. 한 근이 봐봐. 문제만 읽어 그냥.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 그러니까 첫 번째 근을 만약에 알파라고 친다면 두 번째 근은 3알파. 그냥 끝. 이거 정리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